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주 첫 번째 시간 제1강입니다. 교과서 704페이지 가로 3번의 환원이율. 환원이율은 한 번의 단항식으로 순이익 나누기 이렇게 그 환원이율을 해서 단항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순이익을 저당상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어요. 이게 항이 하나니까 플러스 3 곱하기 2 또는 뭐 6 나누기 3 이런 건 항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환원한다고 그러고, 활이는 앞에서 설명한 같이 4개마다 순이익이 다르거나 4개마다 이 할인율이 달랐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되어 있는 것을 그 경우에 할인한다. 그래서 환원하는 이율 또는 할인하는 이율, 여기서 그렇게 얘기했고, 뭐 환원이율이든 할인율이든 그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요소 구성법. 요소 구성법은 이러이러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환원이율, 즉 수익률에 우리가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 R, 즉 required rate of return. 자, 이거 써면서 해볼까요? R이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러면 리스크 프리,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미엄, 리스크 인플레이션. 그래서 요거는 이자율이라고 했고 무위험 수익률이니까. 그 다음에 요건 위험률이라고 그랬고, 그죠? 얘는 인플레이율이라고 했다. 이 세 개를 더해서 요구 수익률이 됐으니까 환원이율을 할 때도 요거를 환원이율로 또는 할인율로 써먹으면, 그래서 얘가 이러이러한 요소로 결합됐다 그 얘기요. 그래서 그 기억번에 보시면 조성법은 built up 또는 make up 요렇게 만들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또는 안전 수익률, 안전하게 수익이 발생하니까, 위험 없이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자율이에요. 이건 등을 더하여 환원율을 구한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니까 환원이율은 무위험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률 이런 것들을 더해서 된다. 요것이 이제 요소 구성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환원이율. 종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결합해서 복합부동산을 보는 경우도 토지와 건물이 종합 또는 복합되어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된 것이 또 금융적으로 본다면 저당과 지분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또 한번 관찰해보면, 어차피 문제 풀 때 이게 필요하니까. 투자론 때 많이 했어요. 투자론 오고 이게 반대로 접근한 게 감정평가잖아요. 투자론은 원본 투자하면 수익이 얼마나 하냐, 저 수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그렇게 수익이 난다면 원본의 가치는 얼마냐, 그러니까 반대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많아요. 자, 이게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 20억이에요. 먼저 물리적 투자결합법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토지고 이게 건물이다. 그래서 토지가 예를 들어서 뭐 16억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4억이다. 그래서 합해서 20억짜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건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관찰한 것이고, 금융적으로 또 결합을 관찰할 수 있어요. 자, 지분, 자기 돈이 얼마냐? 자기 돈이 10억이고, 그 다음에 남의 돈 얼마 끌어왔냐? 남의 돈 저당 10억 끌어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돈과 남의 돈이 10억씩 결합되어서 20억짜리를 부동산을 샀다. 이렇게 저당과 지분이 결합되어 있는 걸 금융적 결합에 의한 결합 방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부동산의 결합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수익률도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결합되어 있다. 또 요 건물의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이 결합되어 있다. 다만 그 수익률을 낼 때 건물의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을 그냥 더해서 내는 게 아니고, 뭐 더해서 나누기 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건물의 수익은 건물 가격의
수익률을 곱해야 이제 건물의 가격이 비싸봐요. 그러면 건물의 수익률이 좀 낮아도 투자 금액이 많으니까 건물 수익이 커져요. 그래서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에 의해서 건물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요. 지분 수익률, 저당 수익률인데 지분 투자 금액과 저당 차익 금액을 가중 평균해서 낸다. 이건 나중에 그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그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방법은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자, 706페이지 나올 게 있네. 금방 이 얘기했던 저당과 지분 투자 결합법. 그래서 어떻게 환원 이율을 내냐. 자, 저당 투자 이제 그 기억본 먼저 읽어볼까요? 저당 비율 얼마나 빌려왔냐. 요거 이제 금액을 낼 때는 저당 투자 금액 곱하기 그 저당 상수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율을 내니까 율. 그래서 저당 비율 율을 낼 때는 부동산 가격을 1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보면 돼요. 1원인데 저당 얼마 빌려왔냐? 0.4원 빌려왔다. 0.4원은 그 0.4인데 0.4원이기도 하고 40%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율과 금액이 같은 거는 이제 1원을 부동산 가격을 전제했을 때 그런 같아지는 경우가 돼요.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만 주는 게 아니고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 저당으로 인한 그 수익률의 공원치가 나오고 환원 이율 또는 수익률의 공원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그러니까 그 지분 비율에다가 지분 수익률을 곱하게 되면 지난번에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의 차이는 지분 수익률은 그 지분 배당률을 평균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년도 수익이 배당이 이만큼이다. 2차년도 배당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평균적인 배당률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지분 배당률은 매년도 달라져 있는, 작년도 5% 배당했다. 금년도 7% 배당했다. 그러면 5%, 7%는 지분 배당률이라고 그러고, 얘를 가중 평균하면, 평균 내면, 연평균은 기업 평균을 낸다고 그랬어요. 내면은 바로 이제 지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분 수익률을 하는 게 아니고 매년도 이익이 나왔을 때 요거 매년도에 그 투자결합법에 의한 그 종합환원율을 내서 매년도에 순이익을 이렇게 순이익 나누기 저당과 지분을 종합환원율로 나누면 부동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플러스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하게 되면 환원 이율이 나온다. 이건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죠. 저당과 지분을 결합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707페이지 또 나올 것이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물리적 결합. 아까 토지와 건물의 물리적 결합. 이거는 어떻게 환원이율, 수익률을 내냐? 이거는 이렇게 내요. 토지 가격 비율. 우리는 지금 유를 내고 있잖아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얼마냐? 그럼 토지 가격 곱하기 토지 수익률 하면 나오지만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유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할인율 또는 수익률 곱하기 토지 가격 비율, 토지 건물 전체 가격 중에 토지 가격이 차지한 비율. 그 다음에 플러스 건물 할인율, 즉 수익률. 우리는 수익률로 할인하니까, 그래서 특히 할인율이라고 했을 때는 요구 수익률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꼭 나야 될 수익률, 건물로부터 건물 할인율 곱하기 토지 건물 전체 가격 중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한 비율. 이렇게 해서 토지 건물의 투자 결합법에 토지 건물이 투자되어 있어 결합되어 있을 때의 수익률, 환원율을 낸다. 환원율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동그라미 7번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부채 감당 공식에 의한 환원이율. 어떻게 부채 감당 공식에서 환원율을 내냐? 먼저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을 우리 금융론에서도 배웠고 투자론에서도 배웠잖아요. 부채 감당률이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소득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분자가 순영업소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그거 가지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환원이율을 내느냐, 이상하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유도해 볼게요. 환원이율을. 투자론에 부채 감당률 나와 있었죠. 금융론에도 나와 있었고. 자, 여기서 부채 감당률. 이걸 DCR이잖아. Debt Coverage Ratio. 그럼 이걸 뭐였어요? 부채 서비스액. 이거 원리금 갚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우리는 수익률, 즉 환원율.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익가격이 있다. 그러면 이걸 나누면 뭐가 나오냐? 이것이 환원율이에요. 수익률. 곱해봐요. 수익가격 원본 그만큼 투자했는데 환원율이 이만큼이다. 만약에 이게 10억이라고 합시다. 이게 얼마냐?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곱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수익가격으로 나누면 바로 환원율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식으로부터 이 모습을 찾아내야 돼요. 분모가 수익가격, 분자가 순영업소득. 그러면 일단 여기 중에서 요거를 한번 변형시켜 볼까요? 요거.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이꼬르 여기 이제 순영업소득이 NOI니까 여기 이제 자꾸 칸이 좁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찌우고 얘를 변형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면 순영업소득 NOI.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어떻게 나오냐면 빌려온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달달이 갚아나가야 될 원리금이 나와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어떻게 받고 있으냐? 저당 대부액, 빌려온 금액, 그 다음에 곱하기 저당 상수. 그렇게 되면 바로 이것이 분모인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좀 쉬워야 돼. 계속 칸이 내려가야 되니까. 다른 건 다 한글로 되어 있는데 얘만 영어로 오면 그러니까 다시 순영업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저당 대부액을 어떻게 낼 것이냐? 저당 대부액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꼬르 얘를 다른 또 뭐의 곱이나 뭐 나누기나 그런 식으로 내보자요. 저당 대부액. 자, 분자는 순영업소득이고 저당 대부액은 부동산 가격 곱하기 저당 비율.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저당 대부 얼마나 받았냐? 40% 받았다. 그러면 10억 곱하기 40% 하면 바로 이것이 뭐예요? 저당 대부액이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그거에다가 대부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을 곱하게 되면
그것이 저당 대부액이 된다. 그리고 곱하기 저당 상수를 했었잖아요. 저당 상수.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뭔가 보여. 뭐가 보이냐? 아까 말했던 수익률의 모습이 보여. 수익률의 모습이 이거였잖아요. 수익률은 환원율이죠. 여기 환원율.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 순영업소득을 나누기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모습이었다. 아까 그렇게 썼는데 지웠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여기 찾을 수 있어. 부모 부동산 가격, 분자 순영업소득 나와 있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냐면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어요. 이거를 부동산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곱하기 분모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세 개 곱하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 개 분모 이거 곱하기니까 다 곱해야 되잖아. 분자는 이거 1이니까 순영업소득이고.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얘가 환원율이잖아요. 환원율 곱하기 대부비율 그리고 저당 상수 분의 1이다. 그러면 환원율을 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왼쪽에는 얘가 있잖아 지금. 그럼 환원율을 내고 싶으면 환원율은 네 거로 있잖아. 환원율은 네 거로. 환원율을 네 거로 등식의 왼쪽과 등식의 오른쪽에 뭐를 곱하면 되냐면 대부비율과 저당상수 이 곱을 등식의 오른쪽과 왼쪽에 곱해라. 그러면 이쪽에다가 등식의 오른쪽에다가 곱하게 되면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가 분모에 있는데 또 분자에다가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상수를 곱해버렸더니 환원율만 남잖아. 얘가 1이 돼버려가지고 이쪽에도 곱해야 되지. 이쪽에 대부비율과 저당상수를 곱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이걸 양쪽 등식의 우변과 좌변에 다 곱한다니까 대부 비율 그리고 곱하기 저당 상수가 나온다. 이거 저당 상수. 그래서 환원율은 부채감당법에 의한 환원율은 부채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거를 부대 그래서 군대 가서 나 저 부대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렇게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꼴배기 싫어서 이 대부 비율을 직접 안 가르쳐주고 지분 비율을 가르쳐주면 그 일에서 지분 비율을 빼니까 대부 비율 유도하게 만들고 저당상수 꼴배기 싫으니까 그렇게 온 사람 연금 현가계수를 주고 연금 현가계수를 뒤집어서 써먹도록 유도하고 부채 감당률 이것도 이유는 게 꼴배기 싫으니까 DTI를 준다. 그렇게 가끔 몇 번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외우는 걸 출제위원은 싫어해요. 자, 이게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문제집에 그 252페이지 문제집에 252페이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면 252페이지에 지금 43번이 있어요. 44번 참 44번 문제집에 252페이지 44번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적용할 환원이율을 구하시오. 순영업소득 연 3천만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연 1,500만 원. 지분 비율 대 대부 비율은 얼마냐? 지분 비율이 60%고 대부 비율이 40%다. 대출 조건은 연 이자율 12%로 10년간 매년 원리금 균등 상환이다. 그러니까 대부액에다가 저당상수 얼마요? 0.177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잖아요. 얼마요? 1,500만 원이라고 가르쳐줬어요. 1,500만 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율 공식에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대입하면 아까 저부대 그러고 있잖아.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 곱하기 대부 비율. 근데 그걸 변형해서 주고 그런 공식으로 유도해서 풀으라는 경우도 문제가 나온다. 몇 번 나왔어요? 출제자는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이 연 3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연 1,500만 원이니까 부채 감당률은 2잖아. 2. 그죠? 부채 감당률은 2잖아. 2. 왜냐면 이게 1,500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2.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가르쳐줬고 얼마요? 저당상수 가르쳐줬죠. 저당상수 되게 쉬운 거예요. 이게 저당상수가 얼마냐? 0.177 가르쳐줬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얼마요? 40%지. 0.4. 대부 비율이 여기서 0.4, 40%다. 그러면 세 개를 곱하면 나오죠. 세 개를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세 개를 곱하면 여기 그 해설에 보면 14.16이에요. 이게 2 곱하기 0.177 곱하기 0.4 그러면 얼마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2 곱하기 0.177 곱하기 0.4 이꼬르 14.16%네. 근데 이제 문항에 그 소수점 얼마까지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3번이 답이네요. 3번. 이렇게 응용해서 나온다. 하여간 부채 감당법이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709페이지 에로드 방식에 의한 환원율. 이게 그 한성대학교 안정훈 교수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와가지고 이제 그때가 7회 8회 했는데 그리고 15회 또 그런데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와요. 이거 율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지나 넘기겠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꼭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그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712페이지 직선법.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직선하는 법 있는데 그거 빼고 그 다음에 연금법. 그러고 나서 쭉 넘어가서 어디가 있냐면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상환기금법이 저기 722페이지. 이것들은 전통적인 이제 환원율 내는 방법입니다. 전통적이라는 건 지금 입장에서는 잘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당지분 환원법이나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결합법 요거를 지금은 쓰니까 그거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그러지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